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신효재입니다. 오늘은 한국폴리텍 춘천 캠퍼스 지경배 학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그 춘천폴리텍 학장으로 오게 된 지경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요번에 춘천폴리텍 대학이 뭐 여러 가지 비전도 제시하시고 많이 또 새로워지고 있는데요. 일단 폴리텍 대학이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의 폴리텍 대학이 약 41개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가 세운 설립한 그런 이제 국책대학입니다. 한마디로 국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국에 41개 대학을 권역별로 나눠서 8개의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강원권역은 제3권역으로 해서 제3대학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강원권역에는 우리 춘천을 포함해서 원주, 강릉 캠퍼스에서 3개의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취임하시면서 굉장히 확장하시고 이러면서 비전 제시를 멋있게 하셨어요.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 춘천폴리텍이 역사가 오래됐어요. 이제 1973년에 춘천직업훈련원으로 해서 이제 설립이 돼서 벌써 50년이 훨씬 이제 지났죠. 50년이 지났고 또 실제로 이제 춘천폴리텍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뀐 게 2006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이제 20년이 되는데요. 상당히 50년이라는 긴 역사와 20년에 가까운 이런 이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춘천폴리텍이 지향해야 될, 앞으로 가야 할 그런 미래 비전들이 전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그 대학 경영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 대학 진학하는 그 신입생들의 그 비율이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 한 40만 명 정도 지금 2025년에 한 4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약 20년 후에는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립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제가 취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정립을 해서 우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비전 제시한 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 굉장히 여러 분야에 세밀하게 촘촘하게 잘 짜져서 제시하신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 슬로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변해야 된다. 대학이라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록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제 우리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4년제 대학이라든가 2년제 전문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한 어떤 그 대학의 캠퍼스를 가지고 그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폴리텍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적인 대학 캠퍼스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직업훈련 교육기관이라는 그런 전문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치 자체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화, 우리 나름대로의 전문화를 좀 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단 학교 자체가 이제 시내권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이게 제가 좀 이번에 그 비전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남춘천역에서 우리 춘천권 내에 있는 대학들 전부 6개가 있습니다. 6개 대학들의 거리를 봤는데 우리는 한 8km 정도가 됩니다. 다른 대학들은 다 그 지역 시내권에 다 있는데 우리 대학만 이렇게 굉장히 떨어져 있고 또 거기다가 그 원창고개라는 아주 심리적인 또 이런 거리가 이게 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시내권 안에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지금 대학 여건인데 이 거리 공간 물리적 공간도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것들 좀 타개해야겠다. 그리고 더욱더 지역과 가까운 좀 대학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그 지역 연계와 관련된 대학으로 발전해야겠다는 것이 한 2번째 정도 되고요. 3번째는 아무래도 뭐 계속 이 결부가 되는 얘기인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네. 지역의 어떤 그런 그 대학들하고 어떤 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네. 주민들에게도 좀 개방을 해서 네. 캠퍼스를 개방을 해서 우리 캠퍼스를 좀 활용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직업훈련 교육 다양한 그 네.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네.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공유해야 되는데 이런 공간적인 물리적 공간이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가깝게 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 대학을 지역 주민들에게 열어야 될 것인가, 전 열린 네, 공간으로서 대학 캠퍼스를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새로운, 더 가까운, 더 열린 직업교육 선도대학. 그래서 오, 타이틀이 너무 멋있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더 체인지, 새로운 오. 춘천 폴리테크 시대. 아. 라는 슬로건으로 저희들이 네네. 미래를 맞이할 네. 생각입니다. 네, 첨단 시대에 맞는 네, 슬로건을 잘 만드셨는데요. 하긴 요즘 모든 이제 뭐 우리가 정규 과정을 거쳐서 20대에 대학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이다 해서 주민들의 평생 교육화하는 것의 역할도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특별한 과목들도 되게 많고 개설이 많이 되죠. 예, 오히려 다른 대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네. 저희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네. 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직업 훈련을 요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학위 과정이라고 네, 해서 네. 이제 2년제 학위 과정이 있고 1년제 전문 과정이 네. 있는데 네. 이 학위 과정, 전문 기술 과정은 인원이 얼마 안 돼요.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6개 과가 저희들이 네.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뭐 신중년 과정이라든가 여성 재취업 과정이라든가 또 꿈드림 공작소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좀 네. 아주 다양한 그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다 포함해서 연인원으로 따져봤을 때는 약 6천 명 정도의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이제 그 2년제 과정이라든가 전문훈련 과정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네, 아니면 이제 그 기술을 이렇게 젊어서 네. 기술을 배워서 바로 이제 취업 취업으로 가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위한 거라면 네. 한 5천 명 정도의 이런 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그런 네, 네. 신중년 과정에서부터 여성 네. 재취업 훈련까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예를 네. 들어서 그 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네. 지게차 자격증. 아. 저희들의 포인트는 자격증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교육 네. 훈련을 받아가지고 네.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걸 네.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 네, 아니면 네. 새로운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네.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굴삭기도 있고요. 오. 그다음에 또 영상 편집도 자격증도 네, 네. 있고요. 네. 인기가 좀 많은 거는 전기 쪽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네. 전기 쪽에 그 기술 자격증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여성들을 위한 또 요즘 뭐 많이 인기가 많이 있지만 KD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작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을 위한 공작 네, 네. 만드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들이 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또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좀 특이하다 싶었던 건 저는 그 여성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캐디 직업 훈련하는 것도 새롭다. 요즘 골프가 워낙 핫하고 뭐 대중화되어서 굉장히 일자리로서는 창출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했는데 캐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있구나. 우리 폴리텍에서 운영하는 캐디 교육은 또 달라요. 무슨 말씀이나 하면 네. 주로 이제 고용노동부라든가 네, 네. 아니면 사설교육기관에서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이제 골프장에서 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네. 캐디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혹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는데 네. 우리 폴리텍의 그 캐디 교육 프로그램은 네. 전액 무료입니다. 전액 무료고 거기에 들어가는 네. 어떤 그 재료라든가 이런 네, 분들 네. 거의 100%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식사까지도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점심 시간을 초과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 식사까지 저희들이 제공하는 걸로 식사비까지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배운다 소리는 못 하겠네요. 네. 말씀 나온 김에요. 말씀 나온 김에 저희들이 등록금이 한 130만 원 정도 돼요.
한 학기에. 한 학기에 어떤 과정이? 그러니까 학위 과정. 학위 학위 과정이 한 130만 원 정도 네. 되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뭐 4년 대학이라든가 네.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뭐 다 5, 600씩 하고 요즘 굉장히 세죠. 근데 더 재밌는 그러니까 130만 원밖에 안 되고요. 네. 그 130만 원도 네.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등록금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법인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한국장학회에서도 지원하는 네.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졸업하신 분들, 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십시일반 이렇게 지원금, 후원금을 내서 운영되는 게 있어요. 그게 네. 꽤 됩니다. 네. 그런 것들로 다 저희들이 장학금을 두는데 네. 그 장학금 혜택을 받는 비율이 83%예요. 그러니까 거의 등록금도 뭐 다. 적은데, 예, 등록금도 적은데 네, 네. 83%가 장학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말 네, 네. 내가 돈이 없어서 교육 못 받는다, 그 직업 네. 교육 못 받는다라는 말은 이 폴리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네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 폴리텍 오십시오. 예, 도전해볼 만한데요. 뭐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제2의 인생을 또 계획하고 있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도 자격증이라든가 뭐 굉장히 새로운 도전할 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제일 관심이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뭐 오래 살게 되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 뭘 할 거냐. 네,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폴리텍에서는 굉장히 또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운영을 좀 해보니까 일단은 네. 저희들이 이 춘천의 어떤 직업과 관련된 이제 그 산업 구조들을 네.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제조업이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 제조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영역에 그 저희들이 이제 그 학과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한 영역은 그 폴리텍이 가지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수한 역량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뿌리 산업 쪽 있지 않습니까? 주로 뭐 전기라든가 산업 설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그 한쪽에서는 그 뿌리 산업, 그러니까 전통 산업 쪽에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그런 이제 학과들이 있고요.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보수가 적어서 안 갈 뿐이지 거의 취업률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취업률 한 82% 정도 거의 되는데 된다고 거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군대를 가서 못 간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하는 친구들이 한 1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취업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신산업 쪽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한 개 영역이 저희들 미디어 컨텐츠라든가 그 인공지능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스타트를 했지만 아직 취업까지는 안 갔지만 1학년 처음 받았습니다. 그 저희들이 바이오과를 하나 받았는데 바이오과는 좀 저희들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춘천 권역 안에서 노동 수요가 있는 파트인데 미디어 컨텐츠과와 그 인공지능과 같은 경우는 2년제 전문 과정 대학이라든가 4년제 대학하고 신산업 쪽이죠.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노동 수요가 있다고 해도 노동 수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춘천의 여러 가지 그 시장 여건, 노동 시장 여건을 봤을 때 방송 분야라든가 미디어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로봇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코딩이죠.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 AI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하고 융합을 이뤄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기계에 장착될 수가 있고 컴퓨터에 장착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4년제 대학하고 2년제 대학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는 좀 크게 좀 세게 좀 피력하고 싶은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생들이 4년제 대학을 먼저 선택을 해요. 그리고 2년제 대학을 선택을 하고 폴리텍을 선택을 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저희들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이테크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는 거기는 R&D 쪽이라든가 주로 이론 쪽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 쪽은 100% 응용입니다. 저희들 바로 배워가지고 바로 현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과 과정이 짜여져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장비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년제, 2년제 선택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졸업을 하고 나서
우리 학교에 들어온 공격이 굉장히 다시 와서 현장을 배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하여간 그런 맥락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목표는 하여간 이 신산업 분야 경쟁 지역 내 노동 수요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과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 그다음에 그 취업률을 높이기에 앞서 모집 홍보를 강화해서 이분들이 정말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저희 또 역할과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택이 참 중요하네요. 4년제 가서 내가 연구를 할 것인지 현장에 내가 정말 취업을 할 거면 폴리텍이 뭐 최고인데요. 안타까운 게 그게 만약에 우리 폴리텍 대학이 시내권에서 요즘 뭐 그 도심형 캠퍼스라고 해서 한 큰 이제 그 빌딩을 캠퍼스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제가 뭐 비전에서도 밝혔지만 그런 형태의 도심형 캠퍼스 형태로 해서 시내권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학이 시내권에 있었다면 모집 홍보 쪽에서 이렇게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고 또 모집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미래 비전 전략을 짜서 접근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오시기만을 기다려다 보니까 모집 홍보 쪽이 떨어지고 경쟁이 치열한 신산업 분야에서 취업률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걸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드려요. 시내권으로 진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뭐 시간이 있으니까 오프라인 쪽에서 저희들이 여건이 약하기 때문에 온라인 쪽에서 한번 승부를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좀 홈페이지도 새롭게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홈페이지, 다들 열심히 하셔서 홈페이지 잘 만들어 가까워서기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어떤 그런 그 감각을 건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청년들에게 호기심을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왜냐하면 여기 버스도 하루에 3대밖에 안 다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창고개라는 또 심리적 거리가 또 있어요. 8km밖에 안 되지만 심리적 거리가 또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오프라인에서 이까지 와가지고 학교를 보고 과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냐? 첫 번째 우리 학교를 접하는 곳이 바로 온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개선할 생각입니다. 청년들의 기호에 맞게끔. 그리고 요즘 뭐 잘 아시다시피 SNS라든가 유튜브나 쇼츠라든가 이런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리고 여기서 느꼈던 것들, 여기 장점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알리는 그런 쪽으로 아마 올 한 해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겁니다. 기대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젊은 감각이 살아있는 폴리텍 대학으로 변신하는 중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비전과 이제 새롭게 계획을 세우실 수 있었던 거는 연구자로서 오랜 세월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연구 자세가 이 비전 제시에 투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그만큼 또 학장님의 자리가 무게가 또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전 제시도 하고 뭐 계획도 많이 세우셨지만 내가 폴리텍 대학의 경영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경영관을 세우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평생 제가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춘천에 있는 강원연구원에 입사를 해서 28년 동안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하셨죠. 28년간의 연구자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선배님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제가 후배들한테 해준 얘기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획 없는 개발 없다. 모든 어떤 정책이든 어떤 개발이든 그게 앞서서 반드시 철저한 어떤 계획이 얼마나 계획이 철저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개발 사업들의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기 전에 비전을 만든 부분도 일단 먼저 장기 비전과 계획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면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경영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영 부분도 이제 비전에도 좀 담고 있는데 몇 가지 것들을 좀 제가 좀
연구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네. 그 어떤 그 시대 흐름에 네. 제가 이제 입각해서 지금 제안하는 게 그 인공지능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여기도 공적인 영역이라다 네. 보니까 네. 행정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도 마찬가지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학교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되게 오프라인 형태로 돼 있어요. 네. 이 오프라인 형태의 학교 운영 시스템을 저는 온라인으로 특히나 최근에 그 어떤 추세인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그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를 지금 도모하는 게 첫 번째 목표 경영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낮은 단계에서는 재물 관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높은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모집 홍보에 이르기까지 요즘 챗 GPT 다 거의 다 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검색을 챗 GPT로 다들 하시더라고요. 춘천 폴리텍에 대해서도 오히려 우리 학교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는 것보다 챗 GPT에서 물어보면 거기서 더 많은 정보들을 알죠. 이거를 학교 안으로 가지고 올게요.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학교 행정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에 입각해서 인공지능을 융복합해서 그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거.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경영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경쟁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계속 저희들이 그 입학률부터 시작해서 취업률에 이르기까지 취업률은 굉장히 높아요. 말씀드렸지만 입학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그다지 높지는 않거든요. 한 입학률이 지금 저희들이 72% 정도 되는데 전문대라든가 그 4년제 대학보다 좀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경쟁심을 좀 유발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평가 지표에 의해서 교수님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 교육을 받고 싶은데 몰라서 혹은 돈이 없어서 하는 그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몰라서 폴리텍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런 그런 그 좋은 인재들이 우리 학교에서 그 교육을 받고 좋은 그 기업에 취업하게 만드는 거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교수들이 얼마나 또 뛰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몇 가지 그 성과 지표를 좀 이렇게 저희들이 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직원들을 좀 평가하는 시스템을 조금 강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저희들이 물론 이게 너무 또 경쟁 이런 것도 너무 또 강조하고 이러다 보면 조직 문화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학생들을 포함해서 교수분들이 같이 화합하고 조직 문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할 생각이고요. 하나 좀 더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직 문화는 게 학생들도 같은 우리 조직원들이니까 조금 인성교육적으로 좀 강화하고 싶어요. 지금 대학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그 교과 과정은 뭐 차고 넘치죠. 뭐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SNS라든가 이런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그런 정보들이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대학이라는 특히나 대학이라는 그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과연 지식만 전달하는 게 대학의 역할인가 이런 생각을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어요. 폴리텍은 특히나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몇만 명, 몇천 명의 그런 캠퍼스가 아니기 때문에 학위 과정만 보면 3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지혜도 함께 함양시키는 그런 인성교육 쪽을 좀 이렇게 좀 개발을 해서 같이 좀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에 도입을 해서 운영할 그럴 생각입니다. 요즘 또 가장 또 핫한 이슈가 인성 문제에 대한 것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도 이렇게 딱 하고 계셔서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이 이 춘천 폴리텍에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학장님 개인적인 소망이 뭔지 대부분 제가 이 질문을 늘 하는데요. 다 일에 관계된 소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소망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과 관련된 소망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부분 다 그러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소망. 28년 동안 연구자의 길을 네. 걸었습니다. 조금 일찍 나왔어요. 뭐 사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버티면 그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말 월급충으로 이렇게 버텨도 네. 한 3년 정도 버텨도 될 수 있는데 좀 새로운 길을 걷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연구자일 때는 제가 만든 그런 그 계획들, 그다음에 정책 그 제안들을 만들어서 도지사님이 만들거나 아니면 뭐 기관장분들이 이렇게 그걸 이제 보고 선택을 해서 그게 정책 설계가 돼서 공무원분들이 이제 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0개를 만들어서 제안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실행되는 거는 10%도 채 안 돼요. 기관장이 되고 싶더라고요. 이걸 한번 실행해보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씀,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행해보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죠.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한 50% 정도는 좀 이렇게 성공은 못하더라도 실행은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28년을 연구를 했다면 나머지 인생은 좀 인재 양성계 교육 쪽에 좀 뭔가 일을 해보고 그것도 의사결정자로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 내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현장에서 좀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이런 교육 분야에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지식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저는 뭐 정책 설계를 28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획 없는 개발 없다.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이 아니라 많은 고민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그런 교육 정책들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실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도입을 해서 특히나 이 직업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 또 배출을 해서 뭐 크게는 뭐 우리 강원도 전체의 기업들에게도 좋은 그 인재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의 성장이라든가 또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폴리텍 춘천 캠퍼스 지경대 학장님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머리에 딱 남는 거 하나 있네요. 계획 없는 개발 없다.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야 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학장 자리에서 취임해서 한국폴리텍 춘천 캠퍼스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